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돕고 있는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이자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불러 검찰 수사 전망과 검사 출신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들어봅니다. 명절 밥상 민심을 선점을 꾀하려는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치열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진보당 등 여야 정당들도 중도층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영산강 환경청이 공개를 거부해왔던 광주시 상수도 사업 세부 평가 점수표를 광주 MBC가 행정심판을 통해 확보해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합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광주 상수도 사업은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을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광주시와 영산강 환경청이 공개를 거부해왔던 세부평가 점수표를 광주 MBC가 행정심판을 통해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어떤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천용희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상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시는 3년 연속 C와 D 등급을 받았는데 취재진이 정보 공개와 행정심판을 통해 세부 점수표를 확보했습니다. 수도사업 실태점검 세부 항목입니다. 광주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은 노후 상수도 개량 실적에서 8점 만점에 3.2점으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항목은 전체 노후 상수도관 중에 교체된 상수도관의 비율로 평가하는데 광주시의 개량 비율은 7%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에서 A등급을 받은 광양, 한평, 장흥과 비교하면 점수 차이는 더 극명해집니다. 또 다른 평가 지표인 정수장 시설 개선 실적은 4점 만점에 2.4점을 받았습니다. 수도 분야 법정 교육 준수율은 2점 만점에 0.8점을 받았고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은 2점 만점에 급기야 0점을 받았습니다. 노후 관로 개량 실적 그리고 수도시설 에너지 절감 노력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수들이 낮다 보니 특광역시 가운데 상위 20% 안에 들지 못했고 상수도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는 자격 미달로 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덕남 정수장 단수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광주시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영산강청으로부터 제공받았지만 단수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조직을 혁신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수장들이 이제 85년도 또 97년도 이렇게 건설되다 보니까 노후화율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인 시설들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인 상수도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 세부 점수표를 공개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연일 가을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에서 60mm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단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양당의 극심한 진영 논리 영향으로 정치 피로감을 호소하는 중도층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판도의 바로미터인 추석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 모두 특히 중도층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정치 민감도와 파급력을 가진 호남 민심은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 흐름의 가늠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남 민심은 예전과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야 모두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광주 전라 지역민들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대를 기록하던 무당층 비율이 올 들어 최고 30%를 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지지 정당에서 이탈한 중도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내년 총선 승리의 관건은 이 중도층을 다시 흡수할 방도가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념 공세를 계속 강화할 것이고 지역 정가의 여야 모두 다가오는 명절 밥상머리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자 존재감 키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통 텃밭 지분을 잃지는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행보가 가장 분주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단식에 동조하거나 일본 핵오염수 방류규탄, 총선 공약개발단 발대식 등 이탈 지지층을 재집결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스스로 잘해야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총선용 조직 재편을 마친 국민의힘은 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서 보수 진영 집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정률성의 실체가 뭔지 실체 알기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객관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군소 정당들도 존재감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원내 국회의원을 둔 정의당도 지역 주요 거점에서의 유권자와의 접점 늘리기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에서 전국 정책 당대회를 열고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알리며 일찌감치 내년 총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광주 민심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웃음짓게 하는 정치,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치를 민심의 변곡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추석에 이은 최대 6일간의 연휴. 총선 승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삿바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광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복합 쇼핑몰 유치라는 점에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칭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안개 속 전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돕고 있는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검찰을 나와서 변호사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돕고 계신데요. 쟁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입장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사건이 있고 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쌍방울 사건은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돈이 쌍방울을 위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냐 다툼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회장에 대한 불신이 커서 평소에 식사는커녕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만남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금 이후에 뭐 문자 하나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꿔준 건인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준 다음에 왜 민간 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이익금을 나눠먹지 않았느냐. 네. 이게 공격의 포인트인데 이미 53%나 되는 땅을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간 사업 개발에까지 참여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와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는 수익을 추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기관의 공공성 또 재량성 이런 부분을 무시한 공격이라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찰이 좀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보이는 검찰의 행태라든가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을 보면 두 건을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2년 가까이 한 사람을 상대로 3개의 검찰청이 나서서 3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또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평소 의원님들 사이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결이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이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또 과잉된 수사를 계속 보여왔고 수사 과정도 어떤 검찰이 정치적인 행태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견제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그런 거 정서를 반영을 해서 결정한다고 치면은 이번에 당연히 부결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에 동조하는 동조 단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분들의 면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다들 보면은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투신을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아주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변호사님 역시 광주 고검장 출신으로 이제 고검장을 지내셨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내에 있을 때 최고의 검찰주의자로 불렸던 분이 윤석열 그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표적 수사로 내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1980년대식의 반공정신으로 국제관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검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 같습니다. 근데 평소 스타일에 비춰보면은 앞으로도 저는 전혀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창조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도 좀 더 아픈 눈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가로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관광도시 목포란 말이 무색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갓바위 인근에 있는 인도입니다. 마지막 제초 작업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인도 위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니 흙먼지와 함께 잡초가 뿌리채 뽑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인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풀로 뒤덮여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 앞 인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 자주 이 길을 오가는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맨날 걸어다니면서 보면은 좀 안 좋더라고요. 미관상도 안 좋고 좀 할 때 야무지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바퀴가 풀과 잡초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퀴에 걸려서 사고 날 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가로수도 마찬가지. 시민들은 가로수 밑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벌레도 많이 떨어지고 꽃가루가 막 떨어지고 사람이 꽃가루 날라들고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로수에 통신선 등 각종 전선들이 얽혀 있어 보기에도 사고 위험이 커 보입니다. 체전도 10월달 13일 날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고 항상 왔을 때
초하게 보이잖아요. 도심 경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목포시. 목포를 찾고 있는 관광객과 또 전국체전 참여를 위해 앞으로 목포를 방문할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가부 훈부 보조금 횡령 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5.18 부상자회 내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황일봉 회장을 징계 대상자로 상신하기 전 황 회장의 소명을 듣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 회장이 보훈단체가 주관한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한 것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상벌심사위가 수용한 데 따른 겁니다. 상벌위는 오늘 열리는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또는 해임안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회의 영아 보호 체계와 가족의 도움이 부족했던 점도 사건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납부거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고령의 피해자들이 많은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곧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신평옥 씨. 검찰이 불복하지 않아 여수 납북귀환어부 신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선원들도 저와 같이 빨리 무죄를 좀 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으로 탈출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당연하다라며 형법 이론서에도 수록됐던 신 씨의 대법 판례. 북한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이번 무죄 판결로 판례가 파기되면서 형법 이론서들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 판례도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여수 탁성호 선원의 무죄 구형 등 전남 납부거부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도의회도 지원 조례를 활용한 기념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특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이들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선 또 다른 소송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해안 지역의 경우 무죄 판결 20달이 지나도록 민사소송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하는 등 피해 보상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납북귀환어부의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 그 과정을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때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납부거부 직권조사 대상 982명 중 재심을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15%.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을 독려하고 진정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주시가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보건과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 25학급 규모의 초등학교와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학교와 복합시설 신축 사업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교육부 예산 31억 원 등 모두 4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3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일정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방송 영상과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디지털 콘텐츠 등 400개 콘텐츠 기업이 510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고, 특히 K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과 중국 등 33개국, 160여 명의 종사자도 광주를 찾아 미래 콘텐츠 제작 유통 흐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와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최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물고기 상징물을 앞다퉈 정하기 시작하자 포항시는 청어를 시어로 결정했습니다. 청어가 포항 과메기의 원조고 포항에서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별미, 국민 먹거리로 자리 잡은 과메기의 원조는 청어입니다. 하지만 청어가 귀해지면서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청어의 어획량이 10년 전부터 다시 늘고 있는 데다 포항이 국내 최대 청어 생산지라는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토공, 즉 조정과 왕실에 상납했던 토산물 품목으로 청어를 올린 곳은 영일현과 부산이 유일합니다. 또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 청어 위판량의 47%가 포항 수협과 구룡포 수협을 거쳐갔습니다. 1930년대에 영일만의 청어가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포항역을 통해서 청어의 물산이 60-70%의 전국이 모일 만큼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포항이 업에서 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어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대게와 오징어, 참가자미는 포항에서도 많이 잡히지만 영덕과 울릉, 경주가 선점해 포항시는 이 같은 역사성과 시민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청어를 공식 상징물로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8군데 정도의 시어를 정했는데요. 부산에 고등어라든지 기장에 멸치. 하지만 청어를 전국의 시어를 정하는 우리 포항이 처음입니다. 시민 설문조사에서 문어와 개복치도 순위에 올랐지만 문어는 동해안에서 고루 잡히고 개복치는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목숨을 잃어 배제됐습니다. 무엇보다 주안점을 둔 건 스토리텔링, 즉 화제성이었습니다. 청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또 등푸른 생선을 가지고 있는 우수함을 스토리텔링화해서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 포항에서 사시사철 잡히는 등푸른 생선을 썰어 판매하는 막회에는 지역색이 없는 만큼 이번 시어 확정을 계기로 포항 등푸른 회무침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고 허민수 선생의 기증특별전, 애중 아끼고 사랑한 그림 이야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17세기 문인화가 죽천 김진규 선생의 묵매도 등 허민수 선생의 기증서화와 관련 작품 80여 점을 선보입니다. 허민수 선생은 호남 화단의 거장 소치 허련 선생의 후손으로 전시는 선생의 사후 그림을 보관하고 있던 미국인 며느리가 지난해 서화 4작품 등 12점을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기획됐습니다. 연일 가을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평과 무안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오늘 이른 오전에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 기온
기온은 어제보단 좀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1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9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